전국에 날아다니는 소문이 뭐 있기 마련이지만 이분의 인생처럼 소문이 많고 미스터리한 분 없을 듯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최은희 씨. 야, 운이 없는 걸로 갑자기 확 들어갔어요. 이분보다 더 우는 사람은 없어요. 연기력은 최고인데. 사실 우리 최은희 씨를 보면서 전지현 씨를 떠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단 이게 기럭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씨도 신인인 시절에 긴다려 테크노 춤 추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최은희 씨도 키가 160 중반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키였다고 하죠. 처음부터 굉장히 주목받고 스타 반전에 올라선 그런 배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926년에 태어난 최은희는 1942년에 16세로 데뷔 후에 로맨스 빠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영화들을 히트시켰는데요. 대한민국 여인의 고전미를 대표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최은희의 인기를 한 방에 설명해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왜 같이 있죠? 6.25가 끝난 후에 마릴린 먼로가 주한미군 위문 공연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겁니다. 군부대 위문 공연 스타로 자리 잡았던 최은희가 직접 마릴린 먼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 최은희 씨 하면 누구나 아는다 그 명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사를 들으면 다 알 거예요. 뭐 아저씨 계란 좋아하오? 그게 이거구나. 이게 1961년에 개봉했었던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이때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 말로 이제 N회차 관람. 배우 덕질의 시초가 바로 이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이렇게 인기 절정에 이제 최은희 씨에게 라이벌이 있습니다. 김지미 씨? 김지미 씨. 최은희 씨가 이제 한창 주가를 이렇게 쫙 올리고 있는데 이제 김지미 씨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가지고 치고 올라온 거죠. 그 두 배우가 정면 대결을 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은희 씨가 출연했었던 거는 제목이 성춘향이고요. 김지미 씨가 출연했었던 건 춘향전, 춘향 대결. 우리나라 영화사에 기록되어 있는 라이벌전이에요. 당시에 또 홍성기 감독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흥행 스타,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영화를 배웠다고 하는 신상옥 감독, 이 둘이 딱 붙는 세기의 대결. 예. 그런데 이상하게 포인트가 언론에서는 김지미 편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30대 중반에 춘향이가 있냐, 춘향이라면 어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최은희 씨를 약간 비아냥대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지미의 이 그 춘향전은 제작비가 넉넉해가지고 촬영도 막힘없이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최은희, 신상욱 이 커플의 그 춘향전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 가가지고 필름을 갖다 이렇게 구해다가 와가지고 자투리 필름 갖고 찍었들. 불리한 싸움이었네요. 누가 이겼을까요? 돈을 잘 쓴 쪽이 좀 춘향전이 우세하지 않았을까. 돈이 다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뚜껑이 열렸는데 대반전이 일어나서 최은희 씨가 이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영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터져도 이렇게 터질 수 없다.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김지미 씨의 춘향전은 간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춘향은 장기 개봉, 장기 상영. 객관적으로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은 좀 낡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신상옥 감독은 기술적으로도 아주 화려한 영화적인 호평도 같이 주게 됐고요. 그 김지미 씨와 최은희 씨 이 두 분은 이제 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전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여배우들에게 관대했던 분이 최은희 씨인데 김지미 씨한테는 굉장히 혹평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잖아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또 남자 배우들도 그 얘기 안 할 수 없죠. 관심을 엄청 보였을 것 같아요. 주변이 문제야, 주변이 항상. 최은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사실은 이 사랑을 표현하자면 위험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갓 20살 넘긴 최은희 씨한테 끈질기게 접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촬영 감독 김학성 감독인데 나이차가 10살 이상 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처자식이 있는 그 돌싱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울면서 말리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결국 이제 최은희 씨 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 안 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올렸으니 자,
이 두 분 참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촬영장에 한쪽에 멍이 든 상태로 어머. 이제 나타납니다. 급하게 오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뻔히 상상이 되시죠? 남편이 손찌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폭력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최은희 씨 인터뷰에서 남편한테 맞고 촬영장 나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시는데 최은희 씨는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유. 김지미 씨를 능가하는 대형 스캔들을 한번 만들어 놓습니다. 신상옥 감독. 대한민국 영화계 간통이로 꼽힌 어떡해. 감독과 배우가 영화 찍다가 눈 맞았다. 이게 딱 어떻게 보면은 딱 이야기 되기 좋은 그럴 수 이런 이제 있어요, 스토리인 거기까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은희 씨가 영양실조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그거를 신상옥 감독이 업고 막 병원까지 뛰어가고 병간호도 해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로맨스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신상옥 감독에게는 부인도 있었고 심지어 자식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불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도 더 안 좋게 봤던 거고 그다음에 간통죄라는 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저 배우자 아니겠어요? 저 감독분의 배우자? 아니에요? 김학성 촬영 감독. 아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최은희 씨의 남편. 첫 번째 남편. 그 관계를 알고 나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뭘 또?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최은희 씨의 남편이니까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고 봤더니 혼인신고를 안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이요. 네. 사실혼이었구나.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고소한 거는 효력이 없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소를 했던 거는 너희들 망신 한번 이런 게 좀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새 삶을 살게 된 최은희는 바로 신상옥과 영화도 제작하면서 행복하게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배우와 바람이 나게 됩니다. 정말. 게다가 상대 여배우가 남편의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다고 해서요. 진짜 정말. 결국 최은희는요.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럴 되고요. 수밖에 없네. 근데 이거 이혼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신필름, 신상옥 감독의 회사 이혼 후에 갑자기 망하게 돼요. 이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개입돼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야? 아니 영부인이 영화사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유경수 여사가 최은희 씨의 진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옥이 바람을 피워서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유경수 여사가 극대노하게 됐고요. 저런 영화사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금지 영상을 틀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영화사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진짜? 최은희 씨가 이혼 후에도 이제 활발하게 영화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민 배우로 군림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 최은희가 어떤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 저 사진 잘못 띄운 거 아니에요? 제작진에서? 아니야. 같이 살고 있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신상옥 최은희 납북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북한에서 김정일과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거든요. 그걸 누가 믿어요? 네. 갑자기.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인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운전하던 사람이 우리는 지금 장군님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기사를 맞고 한 대 쓰러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배에 김일성 사진이 있더라. 그리고 배에서 내렸더니 최은희 앞에 누가 나타났냐? 김정일이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김정일이 최은희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 직접 봐도 제가 난쟁이 똥자루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실제로?
안녕하세요.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아들 신정균 감독입니다. 그때는 신상옥 감독님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고 안양영화예술학교를 운영하시던 때인데 학교가 좀 재정난에 처해져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홍콩에서 합작 영화를 만드는데 어머니를 출연시키겠다 그러면서 안양영화예술학교에 뭐 투자할 사람도 있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들떠서 가신 거죠. 실종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어머니는 외국 나가셔서 막 몇 달씩 계시고 하니까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약하기 전에 온다고 그러고 가셨다가 못 오신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도 당시에 채은이는 애초에 북한에서 온 간첩이었다. 처음부터 한승연 씨처럼 북에서 내려온 분이었다. 너무나도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종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또 실종이 돼요. 맞아. 전 남편이었던 신상옥 감독입니다. 어머. 나만의 그 여배우가 납북된 후에 남편까지 북한으로 갔다. 이 월북이라고 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조금 좀 그래요, 그죠? 네. 네. 그녀가 월북했다는 소문에 더 힘을 싣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아하. 실종된 채은이와 신상옥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인데요. 편지하고 카세트 테이프가 왔어요. 거기에 편지와 테이프는 자식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상처를 받거나 슬퍼할까 봐 그게 딱 오고 난 다음에는 뭐야 북한에 있는 거잖아. 그때까지 모르셨었구나. 어디 계신지. 그러니까 실종은 언젠가는 오겠지. 사망 신고만 안 떨어지면 언젠가는 오시겠지라는 딱딱한 그 기대감이 있잖아. 근데 북한이에요. 살아계셔. 다행이야. 근데 영원히 못 만나. 이건 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제는 뭐 끝이다. 진짜 고아야. 진짜 고아죠. 진짜 꿈도 희망도 없다. 와,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편지에 대해서요. 월북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난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녹음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서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너무나 평안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은이는요. 북한에서 호화로운 별장에서 지내면서요. 좋은 먹을거리와 술을 매일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일의 생일 파티까지 초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보였던 행보가 사실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은 납치됐다고 하기에는 이 남한의 대배우하고 대감독이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과연 북한에서 어떻게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까? 왜냐면 김정일이 다 알려졌지만 엄청난 영화 광이라는 거잖아요. 최은희 씨 증언에 따르면은 최근에 김정일이 북한에서 이제 고퀄리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를 납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그렇지 배우랑 감독을 납치해가지고 만든다. 안 믿겨지거든요. 근데 그 김정일이 원래 북한에서 맡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이러는 거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용도로 납치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상옥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도 김정일이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맞아요. 영화 제작 스케일이 뭘 하든 진짜 상상 그 이상인데 이제 소금이라는 영화에서 소금을 짊어지고 바람이 막 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 야, 헬기 띄워. 헬기로 바람을 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신상옥 감독이 기차를 폭파해야 됩니다. 이 폭파신이 있습니다. 폭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기차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실어가지고 진짜 폭파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전쟁 장면에서 뭐 군인들 이렇게 막 나오고 해야 되는 장면들 있잖아요. 현역 군인 10,000명 동원 그런 것들 보여주고 스케일 엄청나죠? 두 사람은 실제로 월북을 했을까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로 큰 모험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조국에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요. 채은이가 쓴 최후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바로 김정일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비밀 테이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있어요? 영화 자료들 다 붙여보니까 남성에서는 내가 두 가지 고민이 안 오죠. 신 감독이다. 그럼 그 사람을 한번 데려와야 되는데 신 감독을 유효하자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슬쩍 이야기 된다는 거 아닌가? 신 감독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네. 굉장히 그 감시가 철저했기 때문에 저렇게 도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목숨 걸고 녹음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최은희 씨가 늘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네.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핸드백에서 뭐 하나 꺼내는 것처럼 하면서 딱 누르고 이게 이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된 건데 그 수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신상욱 감독이랑 최은희 씨가 영화를 아까 계속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큰 그림이 큰 그림. 오, 어떤 큰 그림이죠? 열심히 영화를 만들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 영화제에 나가면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러면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했나요? 이제 86년 3월 아주 운명의 순간이 이제 찾아온 건데 오스트리아 빈영화제를 핑계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북한 그 감시원들한테 인터뷰하는데도 너네 옆에 있으면 그거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니?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 달라. 인터뷰하러 나가는 척하면서 튑니다. 택시를 바로 잡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어떡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두 분이 이혼한 사이잖아요. 이혼했죠. 예, 이미 북한에 이제 납치돼서 가족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자기들 둘뿐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목표로 이제 합친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북한에서 탈출했을 때 그 택시 타고 탈출을 했거든요. 뒤에 경호원들이 쫓아왔다고, 북한 경호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내렸는데 딱 정문 앞에 내린 게 아니라 차를 못 세워서 좀 멀리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대사관까지 뛰어간 거예요, 미국 대사관으로. 앞에 좀 세워주지. 여기가 이제 사람 하나 정도가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이 열리니까 서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거기 낑긴 거야. 그게 이제 맨날 밥상머리 앞에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마누라를 먼저 살려야지 네가 먼저 살라고 나를 밀치고 들어가냐고.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셨거든. 진짜 남자는 다 똑같은 거야. 아우, 정말 남자들이랑. 최은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여배우의 삶은 정말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촬영장을 다니면서 이제 짐을 싸고 다시 풀고 말 그대로 트렁크 인생을 살았다라고 회고하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배우들도 권한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지금 K드라마나 K무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때부터의 어떤 자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네 분이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영화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 온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의 노력이 빚어져 있는 영화들을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좋았던 것들 그거를 몰랐었구나. 이미 우리한테 좋은 건 다 있었는데 그걸 이제서 세계인들이 발견하게 된 거다.